그래노라 편에서 우리가 궁금했던 과거 이야기를 모두까진 아니고 대부분 해결해줄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77화 풀버전이 발매되었습니다. 이번 달도 무사히 V점프 2021년 12월호 손에 넣었습니다. 제가 다이에데몬 컨텐츠를 따로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다이를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V점프에 수록된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77화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77화가 해외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았는지 이번 77화 내용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10대로 돌아가는 보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일연장소의 우사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77화 내용 정리 1부와 연결이 되는 영상이므로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여기를 눌러서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선 지난 77화 1부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뒤에 매달려 있는 버덕 말고 버덕 앞에 있는 이 오자루의 정체가 바로 리크였습니다. 시리아리는 사이어인들이 오자루를 변신해 강해진 이유가 보름달이라고 생각해 콘플레이크라는 프레이크라는 시리아린이 달을 저격해 폭발시켜 버립니다. 이때 달을 저격한 기탄이 리크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상처가 나게 되었고요. 리크는 드래곤볼 슈퍼에서 버독과 함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익숙한데요. 리크의 머리에 있는 상처를 또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억지 같으면서도 또 재밌어요. 그리고 물론 사이어인들은 오자르의 모습에서 보통 사이어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시리알인들보다는 훨씬 강했고 아저씨는 콘플레이크를 뜯고 잠깐만요,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누가 되었던 또 이 사람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나루토도 아니고 과거 회상은 좀 적당히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번 화에서 혹시나 버독 말고 또 좋은 사이어인들이 등장을 하나, 거기다 리크가 버독의 파트너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버독도 포함해 기본적으로 모두 전투를 즐기는 전투민족 사이어인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버독이 싸우다 말고 한 소년을 보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 아이를 왜 보는 걸까? 전장에 다른 아이들도 많았고 가여운 사람들도 많았고 이 아이를 보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싶었는데요. 라이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원하지 않았던 패턴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아이 혼자서 열심히 어디론가 뛰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자 왠지 그때 자신의 아들의 모습이 떠오른 것 같아요. 또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그래노라의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기네와 손오공을 떠올리게 된 것 같고요. 참고로 그래노라의 엄마의 이름이 일어 발음으로 뮤즈리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바로 이 뮤즐리예요. 공식 한글 번역이 그래놀라를 그래노라라고 한 것처럼 뮤즐리는 뮤즐리로 번역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번역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뮤즐리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뮤즐리는 적용 능력으로 사여인의 전투복도 파괴하는 위력을 보여주었고요. 근데 저격이 특기인 민족이 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버독이 심장을 노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부터 버독의 과거 회상 장면도 나오는데요. 모나이트가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버독이 회상하는 것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 아마도 작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박수! 우리가 보고 싶었던 기네가 다시 등장합니다. 기네를 이렇게 등장시켜주네. 버독이 몇 달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손오공이 태어나는 모습도 볼 수 없었고 기네는 아이가 보육기에 들어있으니 이름을 정해달라 합니다. 버독은 이미 태어난 지 몇 달이나 된 아이의 모습을 보며 멍하게 서있자 뭐야, 아기 처음 본 것도 아니고 라며 기네가 말하는데요. 그렇죠, 손오공은 둘째이거든요. 라디츠가 있는데 새삼스럽게 왜 이런 건데? 구버독의 예지력 비슷한 뭔가 있는 걸까요? 과거에 누가 너와 닮은 아들이 태어나며 카카로트라 이름을 지어라, 그러면 그 아이가 우주를 구할 것이다 라던지. 그리고 살짝 나오는데 라데츠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잠시 주위를 둘러볼게요. 코믹스는 이런 게 재밌어. 라데츠가 동네 아이들과 사슴벌레같이 생긴 곤충을 만지며 놀고 있어요. 버독의 집 앞에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을 한 전투원도 보이고 이 사람 너무 오랜만에 집에 와서 와이프에게 혼나고 쫓겨난 걸까요? 진짜 유부남들 화이팅!
드래곤볼 마이너스에서도 집에 고기와 뼈가 많이 보였는데 이런 거 잘 살려서 그려줬습니다. 집에 고기뼈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오공이 태어났을 시기에도 기내는 고기 배급소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과거 회상이기에 중요하겠냐 싶지만요, 무수히 보이는 뼈들이 앞으로 일어날 사여인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복선이 아닐까도 싶고요. 고기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식량,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사여인들의 죽음 속에서도 살아가는 생명인 손오공을 탄생시킨 인물 기내라는 복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슴벌레를 가지고 놀고 있는 라데츠를 보면서 마치 프리저가 라데츠를 가지고 전쟁을 시키는 말로 사용하는 부분을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버독이 지어준 카카로트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는지 기내는 손오공이 들어가 있는 보육기를 안으며 강하게 자라거라 카카로트라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버독은 그레노라와 뮤즈리의 모습을 보고 이게 떠오른 거예요. 또 그런 자신이 싫었는지 칫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리크가 오고 있습니다. 리크는 임무 종료라며 철수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버독은 조금만 더 생존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가겠다며 리크를 먼저 보냅니다. 그렇게 리크는 프리저가 곧 온다며 서두르라 하며 자리를 뜨고요. 버독은 스카우터로 생존자를 확인하다 시리아린들은 전멸했지만 산속에 전투력 5 정도의 생명체를 확인하게 되고, 이건 동물의 움직임이 아니라며 그레노라와 뮤즈리와 함께 산속으로 향합니다. 모나이트는 텅 빈 집에 동그라니 하나 딱 서있는, 그것도 눈에 잘 띄는 큰 항아리 속에 드래곤볼을 감추고 있으며, 곧바로 인기척을 느낀 모나이트는 버독을 공격하지만 당연히 버독에게는 상대가 안되죠. 버독은 전투력 5였던 모나이트가 213까지 상승했다고 전투력 컨트롤이 된다는 점과 나메크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나메크인이라는 게 우주에서는 의외로 유명한가 봐요. 그리고 또한 전투력을 5 정도까지로 낮추지 않았다면 다른 사여인들이 와서 이미 모나이트는 죽었겠죠. 와, 그래도 전투력 213, 예전에 그 무시무시했던 피콜로 대마왕이 전투력 260 정도였거든요. 모나이트는 살아있는 시리아린을 보고 기뻐하고 이들을 숨겨줄 수 없냐는 버독의 말에 흔쾌히 허락합니다. 하지만 찝찝하겠죠. 너도 사여인인데 왜 그러냐 라는 질문에 단순한 변덕이라 생각해라 라고 말하며 버독이 떠나려고 하자 모나이트는 그의 이름을 묻게 되는데요. 순수히 버독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아니,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며 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적어도 모나이트, 뮤즈리, 그레노라와는 운명을 함께 하겠다라고 각오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족과 같이. 잠시 회상 이야기는 끝나고 그레노라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내가 살 수 있었던 건 그 사여인 때문이라는 거야? 라는 말에 모나이트는 그렇다며 또한 버독이 손오공과 매우 닮았다 말합니다. 손오공은 당황해하지만 자신은 지구에 살았기 때문에 사여인은 잘 모른다 말하고, 우리의 척척박사 베지터가 버독은 너의 아버지다 라며 손오공에게 말해줍니다. 진짜 베지터는 기억력이 좋다고 해야 할지 너무 세세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서 확실히 엘리트는 싸움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머리도 좋아야 되는구나 싶기도 했고요. 왕족이고 라데츠와 함께 다녔으니까 자신의 파트너의 부모 이름 정도는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베지터의 말에 손오공, 모나이트, 그레노라는 놀라고, 또한 베지터는 아무래도 너의 그 착한 성격은 너의 아버지를 닮은 것 같군 이란 말도 합니다. 제가 지금 착한 성격이라고는 했지만 1어로는 아마사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물러 터졌다 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고 인정이 많다 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어서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정도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지터 형 피 좀 닦고 은근히 신경 쓰이네. 이젠 엑스맨이야. 그레노라는 베지터의 말에 이 녀석이 나를 구한 남자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는 왜 살아있지 않는 거야?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회상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버독의 상처를 모나이트가 치유해주며 TMI죠. 우수한 나메크인은 한순간에 체력까지도 회복시킬 수 있지만 자신은 상처 치유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요. 그때 스카우터의 경고음에 히터가 주위에 있다는 것을 버독은 알게 되고, 또한 저 녀석들이 이 별을 발견하고 프리저에게 시리알성을 침략하도록 알선했을 것이라고 모나이트에게 말해줍니다.
모나이트는 확실히 여기서 히터가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히터의 리더 엘레크는 슈가인들에게 연락하라는 말과 별을 정비해서 팔면 1천억 폴은 받을 수 있으며 이익의 10분의 1 정도만 프리저군에게 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뭐지? 싶었거든요. 프리저군이 바보도 아니고 이익의 10분의 1 때문에 군을 움직인다고? 폴의 단위는 잘 모르겠지만 1천억의 10분의 1인 100억 폴만으로도 별을 침략하기 위해 움직인 수많은 병사들의 인건비와 사용한 연료라든지 탄약, 장비 등의 비용을 메꾸고도 남는다는 것이잖아요. 손해보면서 프리저군이 움직이지는 않았을 것이고 말이죠. 그런데 마키의 말을 들어보면 프리저군의 대부분이 싸우는 것에만 흥미있는 지능 낮은 전투 매니아들이라 별의 가치도 모른다 빈정됩니다. 또한 엘레크도 프리저만 잘 속일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라고 하는데 결국 이런 거죠. 프리저만 머리가 좋고 전투력도 높아서 조심해야 할 인물이지만 프리저의 부하들은 싸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싸울 수만 있게 해준다면 웬만해서는 거래 성립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프리저가 나선다고 하면 그때 돈을 더 주면 그만이니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스의 말을 보면 언젠가 우리들이 프리저군 위에 선다 말하고 엘레크는 전투력은 우리가 프리저에게 이길 수 없지만 언제까지나 히터가 도마뱀 녀석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언젠가 지혜, 재력, 정보력으로 이기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그때까지 돈 많이 벌어두자 라고 합니다. 버독은 조용히 히터가 배반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때 그레노라가 깨어나 버독의 꼬리를 보고 사여인이라 소리칩니다. 모나이트가 바로 그레노라를 잠재우지만 이미 히터군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황급히 버독은 모나이트의 망토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이들 생존자를 발견했고 이제부터 이들을 죽이려 한다며 히터에게 거짓말을 하고 빨리 죽여라 재촉하는 히터에게 나메크인에게는 이상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며 죽이기 전에 좀 더 알아봐야겠다. 하지만 히터가 총으로 뮤즈리를 죽이고 맙니다. 그레노라가 궁금했던 이유 나왔네요. 뮤즈리가 죽은 이유는 네가 소리 질러서. 그러면 나메크인은 놔두고 꼬마 시리아리는 죽여라 라고 하자 버독이 참을 수 없었는지 히터를 공격하고 폭발을 이용해 모나이트 일행과 함께 자리를 피합니다. 모나이트야 그냥 히터 재워버리면 안 돼. 히터는 이들이 방금 전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프리저가 도착하기 전에 이들을 죽이겠다. 가스는 떠나고 회상 장면이 끝나 현재의 엘레크와 가스의 대화로 이어집니다. 이들의 대화가 길어서 간추려서 알려드리며 가스는 40년 전의 싸움을 생각하고 있었고 상대가 사이어인이라는 것을 보며 아마도 버독이겠죠. 가스는 그런 추태를 두 번 다시 보이기 싫고 자신은 강해졌다. 거기다 리벤지를 생각한다는 것을 보며 시리알성에서 가스는 버독에게 힘으로 진 것 같고요. 버독의 얼굴을 가스가 받는지 안 받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사이어인에게 복수하며 그때의 치욕을 씻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엘레크는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라며 드래곤볼을 만지작거리고 이들은 남은 드래곤볼 하나를 찾으러 떠나며 이번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77화는 끝납니다. 우선 영상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듯이 해외 팬들은 버독의 등장으로 흥분한 상태인 것 같고요. 단순히 버독이 등장해서만이 아니라 신버독과 구버독을 적절히 잘 섞어 놓았으며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버독의 간지를 잘 살려준 것이 호평받은 큰 이유 같아요. 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페이지 전체를 사용한 버독의 장면도 있는데 여러분도 잡지책으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코믹스와 다르게 그림이 커서 몰입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전체 샷이 나오는데 와 그냥 신버독에 빠질 뻔했어요. 또 생각해보면 모나이트는 드래곤볼을 사용해 아무도 살리지 않았고 그레노라가 복수로 사용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복수는 새로운 복수를 만들고야 말기에 모나이트와 그레노라의 희생으로 복수의 고리를 끊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시리아린들을 살려놓으면 복수한다 날뛰겠죠. 하지만 그레노라는 결국 자신의 힘을 우주 최강으로 만들어 복수를 하려 했고 다행히 손오공 아버지 버독의 선행으로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습니다. 복수는 새로운 복수를 만들지만 선행도 새로운 선행을 만들 수 있다 보여주게 되는 부분 같고요. 또한 이쯤 되면 손오공과 베지터가 히터를 공격해야 하는 명분도 생겼고 가스 역시도 버독의 자식인 손오공을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서 더 이상 그레노라가 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과거 회상 이야기도 잠시 중단되었는데 아무래도 히터와의 싸움에서 나머지 못다한 과거 이야기를
풀려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노라의 어머니가 이 정도 미인이라는 사실에 70시라 조금 찝찝하지만 어느 정도 만족스럽고요. 18화의 본명이 일어 발음으로 라즐이었거든요. 그래노라의 어머니의 이름은 뮤즐이, 미인은 드리로 끝나나? 어쨌든 피규어는 꼭 만들어주세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 이야기 우선 여기까지 하고 못다한 이야기 추가 영상이나 라이브에서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노라가 이제부터 어떤 판단을 할 것이라 예상하시나요? 앞으로 과거 회상 장면이 더 있다면 베지터 왕이나 프리저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고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위에 드래곤볼을 좋아하는 지인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씩 여기 있는 이 카드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카드 저도 가지면 안 돼요? V점프는 한국에서도 구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를 보내드리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카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벤트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